범교단적 미디어 선교 사역을 펼쳐온 한국 루터란 아워가 어린이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성경, 예수를 연결하는 융합 수업을 선보였습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도하는 성경 교육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CBS 뉴스는 올해 선정된 녹색교회를 통해 생태 정의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도시 농업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 행촌동 독립문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주말에 열리는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변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범교단적 미디어 선교 사역을 펼치는 한국 루터란 아워가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성경 공부를 시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성경, 예수를 연결하는 융합 수업인데요. 첫 교육 프로젝트의 주제는 환경입니다. 천수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과 동화책 수업이 한창입니다. 빠르게 읽어나가기보다는 천천히 꼼꼼히 봐야 합니다. 나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작은 섬에 살고 있어요. 그림도 천천히 보고 색깔도 보고 쓰레기에 뒤덮인 해양 동물들의 모습을 본 아이들은 동물의 어려움을 자신의 몸으로 직접 표현해 봅니다. 어떤 생각이 드나요? 깜깜하고 일단 답답하고 그냥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한국 루터란 아워가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성경 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성경과 우리 사회 현실, 예수를 연결하는 융합 수업입니다. 프로젝트는 하나님 나라 지구 방위대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이슈 가운데 하나인 생태 환경 문제를 다룹니다. 먼저 현실을 인식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이해한 뒤 배운 것을 표현하는 수업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 사회 현실은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의 눈높이로 접근합니다. 그림책을 텍스트로 해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말함으로써 배우고 옆에 친구가 말하는 걸 들음으로써 배우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기에 이 그림책이 최적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마지막 시간에는 아이들이 모아온 플라스틱 쓰레기로 공공미술 벽화를 공동 제작할 계획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어느 현실 공간의 작은 부분을 다시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목 교사 출신으로 다양한 융합교육을 경험한 윤 목사는 많은 한국교회에서 여전히 강의식 교육이 계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루터란 아워와 더 재미있는 교육, 더 나은 교육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실제 현실을 살아내는 교육을 받고 또 자기의 생각을 키워나갈 수 있고 어린이들에게 가장 쉬운 말로 가장 최고급의 신학적 소양을 길러줘야 하는 것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성경과 신학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님을 아이들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루터란 아워는 1차 프로젝트가 끝나는 9월 이후 자체 평가를 거쳐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창조세계 보전을 위한 교회의 노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는 올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선정한 녹색교회들을 통해 생태 정의를 위한 교회의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 농업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독립문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구 행촌동에 위치한 독립문교회. 교회 인근 인왕산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마을 텃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상추와 방울토마토, 고추 등 다양한 작물들이 따스한 햇살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참당귀와 질경이 등 약초를 재배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가 하면 다양한 묘종을 기르는 전문적인 육묘장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양봉장과 옥상 텃밭 등 도시에선 쉽게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녹색 활동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립문교회 교인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종로구 도시농업지원센터 활동들입니다. 교인들이 이런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동감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몸으로 알아요, 몸으로. 그래서 뭐 큰 걸 얘기하지 않아도 뭐 상추 하나를 주일날 쌈 싸 먹으면서 느끼고 또 한 바퀴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보면서 느끼고 이 생명의 소중함, 그걸 기르는 도시 농부의 이런 마음들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다 이렇게 싹트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을 목회를 지향하는 독립문교회는 지난 2015년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농업 활동이 진행되면서 본격적으로 생태정의운동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출석교인 20-30명의 작은 교회지만 교인들이 직접 양봉장 총무와 실무 간사 등을 맡으면서 도시농업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또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인식 교육을 펼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탐방, 아나바다 장터 등을 진행하며 지역사회를 섬겨오고 있습니다. 저는 동네 장로예요. 독립문교회 장로가 아니고 동네 장로가 돼가지고 얼마나 지역적으로 그 유대 관계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이런 좋은 일을 하고 한다는 것을 중시적인 역할을 한다는 걸 다 주민들이 또 알고 거기에 보람도 있고 그 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에 저희가 또 녹색 성장을 하면서 독립문교회 김성희 목사는 지역사회 안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녹색 활동에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매우 크다며 교회가 지역사회에 녹아드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지만 지자체 사업에 교회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아서 못하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작은 거 하나 했더니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을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통해서 인간을 돌본다.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아니라 생태 중심적 사고, 자연이 사람을 돌본다. 그런 좀 겸손함으로 우리가 다시 내려가야 되지 않나. 김성희 목사는 옥상 상자 텃밭 가꾸기 등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동들이 많이 있다며 여러 교회들이 함께 녹색 실천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내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하는 빌리 그레함 5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 재부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의 아들이자 이번 기념대회 강사로 나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는 세상이 변했고 심지어 교회도 변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한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외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등이 참석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달 31일 별세한 세계교회협의회 WCC 전 의장 아그네스 아분 박사를 애도했습니다. 교회협은 애도 서신을 발표하고 아그네스 아분 박사는 WCC의 첫 번째 아프리카 여성 의장으로서 국제 에큐메니칼 공동체를 정의와 평화를 향한 순리의 여정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아그네스 아분 박사가 보여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이주 노동자, 난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향한 나눔과 연대의 정신은 세계 도처에서 활동하는 신앙의 벗들에게 깊은 울림과 귀감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냐 출신의 아그네스 아분 박사는 지난 2013년 WCC 부산종회에서 WCC 중앙위원회 의장에 선출됐으며 지난해 독일 카를스루헤에서 열린 WCC 11차 총회에서 한국교회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CBS와 한국인구학회가 오늘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인구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김진호 CBS 사장은 업무 협약식에서 초저출산 위기 속에서 한국인구학회와 함께 범국민적 지혜를 모으고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성용 한국인구학회장은 인구 구조의 급변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데 이어 국가의 안보의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며 CBS와 함께 인구위기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인구위기 극복과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공동사업과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결교단의 친목과 교류를 위해 지난 2011년 창립한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오늘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임서궁 총회장을 신임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임서궁 신임 대표회장은 성결교단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도로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성현은 목회자 체육대회와 농어촌교회 수리사역 등 올해와 비슷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대한기독교 나사렛 성결회 등 3개 성결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광주, 대전, 충남, 대구, 부산 등 9개 지역교회협의회로 구성된 지역 NCC 전국협의회가 최근 제7회 정기총회를 열고 예언자적 사명으로 검찰 독재 정권을 견제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김현찬 강원 NCC 회장은 대표 기도에서 반민족, 반민주, 반민생, 반복음적인 윤석열 정부의 탐욕이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다며 지역 NCC들이 역사와 민족을 위해 예언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이상호 지역 NCC 전국협의회 상임회장은 지역 중심의 교회 연합운동을 통해 생명력 있는 교회 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며 지역 NCC 공동체들이 희생을 각오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서자고 호소했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희년의료공제회와 함께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가정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기아대책은 올해 말까지 전국 495개 병원과 협력해 2천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무상 건강검진과 응급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평일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매주 일요일 무료 진료소를 운영하고 예배 중심의 공동체 활동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아대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겪었을 다양한 어려움을 감싸주고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원한다며 육체적,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종교적 영웅에 가까운 존재들과 성공신화가 많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의 비중이 높습니다.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교회가 제법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놀라운 이야기도 많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적 엘리트 이야기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담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탁월성에 기반을 두는 제도적 이해가 한국 교회에 일반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교회 행정이 수평적이기보다는 수직적 특징을 갖게 만드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탁월한 분들의 담론을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는 인식이 교회 공동체의 보편적 감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인식은 그런 인물과 교회 성공 경험을 근거로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교회 구조를 수평적이고 수직적이라는 관점으로만 평가하여 잘잘못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직적인 특징과 경직성이 만나면 그 공동체는 화석화 현상을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수직적인 구조와 문화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지점이 경직성이라는 점입니다. 수직적 구조는 계급화의 가능성이 높고 계급화는 그 조직을 경직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것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괴리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은 교회 안에서 멤버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시간은 일반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또 하나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중적 멤버십을 가진 교회 구성원들은 자신 안에서 문화적 충돌을 경험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답답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화적 지체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결정 참여 범위가 좁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일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총의를 반영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정치 구조를 보면 교회 공동체의 총의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적으로 보면 상당수의 교단과 교회가 결정 과정에서 소수만이 참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 공동체의 일부를 소외시키는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하여 이제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의 제도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직적 구조의 경직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부 구조로부터 나타나는 의사들에 대한 수용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오히려 상부 구조에서 하부 구조의 소리를 의미 있게 듣기 위한 상부 구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부에서 소리를 내라 하기보다는 상부 구조를 애써 소리를 듣는 구조로 바꾸어야 합니다. 둘째는 수직적 구조 안에 수평적 특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수직적 구조 안에 수평적인 특성을 가진 위원회와 같은 특별 조직을 두어서 의사결정의 참여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구조의 문화적 변혁이 필요합니다. 요즘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용어가 상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이것은 조직 공동의 비전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헌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상호 신뢰 및 신의가 바탕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분으로 주님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인 교회라면 이제는 조직 공공의 비전을 사회 신뢰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함께 추구하고 함께 헌신하는 구조를 만들고 운영해야 할 때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쪽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경북 동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